오늘 오늘 첫 번째 기초과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명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전초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학문의 근거라든지 뭐 약간의 제 책에 보면 앞에 가장 앞에는 뭐 역사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 기본 상식에 약간의 도움은 좀 되실 거예요. 제가 좀 장황하게 글을 옮겨놨습니다. 옮겨놨는데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내용은 본문에 들어갑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해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 원리 속에서 우리 정신적인 것을 알아. 그 기운적인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태극이 뭐 여튼 그죠? 이렇게 태극이 두 개로 나눠졌죠. 음양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무극이 태극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낳는 게 뭐를 나타? 그죠? 우리는 음양을 나타라고 했고, 음양이 오행과 사상을 나타, 그죠? 그다음에 오행은 여기서 하는 오행은 하늘의 천기를 말하고, 그죠? 사상이라는 것은 지혜, 사계절을 말한다, 그죠? 또 오행에서는 천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는 10개의 천간이라는 것이 있고, 천간이란 기호를 갖다 붙였고, 또 지지사상에서는 12개의 지지라고 해서 그죠? 기호를 갖다 붙였죠. 이래서 더 내려가는 게 60갑자가 만들어진 거죠. 60갑자가 만들어졌다 이거잖아요. 이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순차적인 변화함에 있어서 기호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거 어떻게 해서 요래까지 내려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내려가야 될 게 뭔가 하면 태극은 이 우주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우주의 근본을 갖다 근본을. 그죠? 자, 우리 지금 지난 시간도 음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 음양 이원론으로 이야기해. 우주 변화 원리를 이원론으로 두 가지 딱 이야기하면 음양 논리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역에서 하는 얘기. 그죠? 음양 논리다라는 겁니다. 음양적 논리, 음양적 변화, 낮과 밤의 변화. 그죠? 모든 곳에 음양 논리를 적용하다라는 거거든요. 남과 여. 이런 겁니다. 근데 모든 음양이 또 뭐였습니까? 오행. 음양의 기호는 뭐 양과 이거잖아요. 잠깐만. 이러면 양과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양은 여기서 오행은 자 다시 오행은 목이라는 기호가 있고 화라는 것이 있고 토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수를 오행이라 하더라. 음양 논리를 할 때는 저 두 가지만 양과 이야기하면 되는데 오행으로 보니까 5개로 쪼개 놨습니다. 그죠? 이 쪼개 놓은 걸 결국은 양과 음의 변화하는 것을 양과 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5단계로 기호를 붙여놨다는 말입니다. 사상이란 계절을 말한다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러면 요까지만 놓고 얘기해보면 양과 양은 시작하는 거죠. 시작해서 점점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이거잖아요.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한다. 뭔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시작점이 있다는 거고 또 뭔지 모르지만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변하더라. 시작해서 정점이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고 양이 가장 커질 때 음이 시작되고 이런 얘기들이죠. 음량이 변화하는 것 갖다가 5가지로 표현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상으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더라. 자, 여기서 여기까지에서 일단 이 오행자까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양의 성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음의 성정.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볼까요? 양의 성정. 그렇죠. 그렇죠. 음의 성정은. 그렇죠. 예. 반대적 경우. 양의 성정. 그렇죠. 음은 반대로 정지다. 그럼요. 음양은 어떠한 논리 속에서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음양을 음양 오행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다. 움직여서 튀어나와서 계속 상승하다가 어느 정점에서 다시 하강하더라. 그 하강한다는 것은 움직임을 말하는데, 다시 한 가지로 우리가 이 만물에서, 자연에서 이야기하면 씨앗에서 태어나서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결국 그 씨앗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호로 볼 때는 어느 오행을 씨앗이라 하겠나 그죠? 수예요. 맞죠? 수를 갖다 씨앗이라 하나. 한겨울 수. 아까 여기 이해했잖아요. 해자. 아까 여기에 해자축에 씨앗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씨앗이 목으로 변화하고 봄의 계절에 목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그죠? 씨앗에서 촉이 나온 거예요. 또 그 씨앗이 여름에 화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이거잖아요. 또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양의 성정을 음의 성정으로 변화한 거죠. 양의 활동성을 음의 활동성으로 변화한다. 이걸 알아요. 육체적 성장과 신체적 성장과 또는 외적 성장과 이걸 전부 다 이 양이라고 표현한 거죠. 성장.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세병사묘 하듯이, 그죠? 세병사묘 하듯이 신체적 성장은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외적 성장은. 그럼 무엇이 성장합니까? 내적, 정신적 성장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성장이라는 거죠. 외적 드러나 보이는 것은 음적 운동성. 그죠? 그러나 외적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신체적, 키가 안 크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안 크고 오히려 줄어들지만 더 성장하는 것은 식은, 우리 정신적인 식의 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덩치는 크지만은 머리의 정신력은 식은이 아주 덜 들었다고 우리 어른들이 표현하는 게 이런 얘기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뭐 정신적인 변화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가을이 가니까 가을적 환경이 금이라 하면 그 가을의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게 금의 성정이구나. 가을은 어떻습니까? 봄은 기호를 목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여름은 화라고 붙이고 가을 금이고 수는 겨울인 거죠. 오행적으로. 이래서 오행과 사상이 따지고 보면 이 오행과 사상은 어디에 있다? 음양에 있다. 음양 속에 음양을 펼쳐보니까 오행과 사상이 나온 거고. 그죠? 이걸 하나로 딱 뭉쳐보면 음양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목의 성정은 어떻다? 시작하는 에너지. 그죠? 시작하는 에너지. 화는 시작해서 시작해서 점점 막 탄력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고 막 나가고자 하는 이 성정. 훨훨 날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런 또 화려하다. 또 만물이 세상에서 나와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다. 최고의 정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의 정점이잖아요, 이게. 화란 그런 에너지를, 그런 또 성정을 말하는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토란. 이 정점에서 음의 운동성으로 전환시키다. 그 토의 성정은
음양을 변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런 걸 말하고 가을의 성장. 가을은 금이라 하면 가을에 서잔한 그러한 어떤 기운, 낙엽이 떨어지고 그죠? 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고 그죠? 뭐 마지막 잎새에서 이런 어떤 낭만적 그런 거죠. 그 금의 성정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또 그런 것도 잘 타요. 잘 느끼고 그런 걸 말한다. 가을에 어떤 서잔한 그런 걸 말한다. 수란 지혜를 관장하는 오행이지만 그 조용하죠. 겨울에 막 시끄럽게 안 돌아다닙니다. 시끄럽다는 화의 반대. 가장 음의 정점인 거죠. 음의 정점. 그죠? 그걸 말한다. 조용하고 차분하다. 그래서 수기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나갑니까? 여기서는 오행에서는 아까 10개의 천간이 나왔네. 10개의 천간이란, 그죠? 천간의 가부에서는, 자, 목은 갑과 을이 있고, 화는 병과 정이 있고, 토는 무기토가 있다. 음양으로 변해야 되는 전부 다. 음양으로 나와야 되는, 그죠? 그 다음 금에서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 수에서는 임계수로 이렇게 10개. 그죠? 요 10개가.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갑과 을은 목이다. 목이지만은 양과 음으로. 그지? 또 변화. 화에서도 양과 음으로. 왜 양이 앞에 있겠습니까? 시작하는 에너지니까. 화의 기운을 양에서 시작하고, 화의 기운을 음에서 갈무리하고, 토의 양에서 시작해서 음에서 갈무리하고, 금에서도 양에서 음으로, 또 양에서 음으로. 자, 이래 놓고 보면, 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에서 나왔죠. 수, 개수에서 나왔어, 개수. 그죠? 수라도 개수에서 나왔어. 이 갑목이 을목으로, 목의 성정은 갑목의 요 씨앗에서, 딱딱한 씨앗에서 나왔어. 여기 이제 이 갑목이죠. 따지고 보면. 가지가 벌어지고 점점 더 퍼져나가죠. 요게 을목이에요. 을목. 요거 퍼져나가는 요 갑목이죠. 요게 을목이라. 을목이 그 다음에 화로 넘겨주잖아. 그죠? 을목은 목의 성정은 자라나서 계속 성장하다거든. 그래서 성장함을 더 화의 성정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화려해진다라는 거잖아. 화려하게. 꽃을 피우거나 이런 얘기죠. 화려하게. 그 화려함이 어떻다? 병화. 병화는 뭡니까? 이 꽃몽우리를 맺고 꽃몽우리를 펴고 활짝 편 상태는 정화인 상태이고 만개하다. 그죠? 정화의 성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성장하는 에너지와 확산하는 에너지를 화라고. 그죠? 더 확산. 성장하면서 확산하고. 그리고 을목에서 성장함을 병화에서 확산을 시작하게 하고, 정화에서 만개하게 하고, 아주 화려함의 정점이죠. 그러면 토의 정점에서 모든 걸 갈무리하다라는 거잖아요. 양의 토는 더 확산하고 튀어나가려고 하는 놈을 그만두게 하고, 음의 토에서는 다시 그죠? 음의 성정을 변환시키게 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토가 개입되니까 바로 이 환경은 금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다라는 거잖아요. 성장이 안 되고 내적 성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만물의 열매가 맺는다.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꽃을 떨어뜨리죠, 이제. 꽃을 떨어뜨리고 만물의 나무의 저 가시 끝에 있는 그의 자양분들을 수기를 다시 뿌리로 내려가게 하강하게 하는 거죠. 수렴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한 형상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금의 것으로 쓰여진다. 경금은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과일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상태를 경금의 상태인 거예요.
또 그러면 신금은 이 과일도 외형만 있고 이 온전한 과일이 되려면 안에 씨앗이 있어야 온전한 과일인 거죠. 그래서 풋과일과 온전한 과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으로 본다면 어떤 쇠로 본다면은 요거는 무쇠, 요거는 완전한 보석과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죠? 요런 환경으로 이 변화하는 거 계절적으로 계절과 맞물려서 그래 이제 씨앗이 맺어지면 신금의 상태. 자 겨울의 상태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럼 추수 늦가을에 아까 그 술이란 글자입니다. 아까 그 술이란 글자에서 어떻다? 다 떨어지거나 추수하거나 그 창고에 들어가거나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완전한 과일을 술토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돼서 겨울로 넘어갑니다. 겨울로 넘어가면 겨울은 농사가 다 끝났죠. 농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해에 이 씨앗으로 그 다음 해에 더 좋은 알찬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죠? 그런 것을 여기서 한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형상으로 보여지는 계절과 맞물려서 지금 방금 했거든. 이거는 뭡니까? 하늘의 천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천기. 이거는 뭡니까? 하늘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의 이치. 명리에서 하는 얘기가 그 리. 하늘의 이치를 이야기하다. 자, 하늘의 이치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지로 넘어갑니다. 지지. 그죠? 모든 만물에는 그 만물의 본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다? 그 본성은 하늘의 이치가 주관하고 있다. 만물에 자기 본성이 있지만 그 하늘의 이치가 이치적인 것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하늘이 주관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럼 지지는 어떻게 해요? 지지는 또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인목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갑인. 그죠? 그 인담이는 뭐였습니까? 인묘죠. 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진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적으로 보면 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진. 네모를 놓고 보면 이 아주 쉽죠. 이게 봄이잖아. 봄, 여름.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가을, 겨울. 인묘진. 그죠? 인묘진이 여기 있잖아, 진. 진은, 지지에는, 그래, 이 천리의 기운은 토가 음양으로, 오행의 음양으로 짝이 딱 맞습니다.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 이건 뭐다? 우리가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는, 이건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 천기라해서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이야기하다. 그래서 이 음양이 완벽하게 조화롭다 해서 그래서 정신은 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정신은 안 늘는다. 나이가 안 만들어도 사람은 정신은 안 늘는다. 우리 아버지 내보고 시험 한다 갔다가 정신은 안 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 치매 걸리면 예? 치매 걸리면 늘잖아요. 치매. 그거는 병적인 것이지. 그 사람이 치매 걸리면요, 치매도 다양합니다. 그 치매도 다양하게 뭐하면, 치매 걸리면 본인은 몰라요. 그 주변 사람들이 고생한 거지.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매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저기는 한 개도 안 늙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렇지. 뇌에. 그래서 정신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는, 고기 덩어리는 모든 만물이 형상으로 보여. 우리 사람이니까 이 고기잖아요. 그래서 벌써 음양 토가 이게 또 하나 낀 게 있죠. 그래서 각 계절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글자, 각 계절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글자, 봄에는 진이란 게 있고, 여름에는 보게 여름에는 사오미란 게 있어요. 사오미토. 여기 있는 글자 미토죠. 사오미. 그다음에 이제 이 따로 토가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각 계절에서 계절로 넘겨주는 토자. 아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천간에서의 토는 이 음양적 변화죠. 근데 여기서는 계절적 변화입니다.
사상에서는. 그죠? 계절적 변화하기 위한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진토,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미토, 가을에서 겨울로 넘겨주는 술토.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넘겨주는 축토. 토가 4개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행이, 토라는 오행은 봄에 있으면은 토는 토가 아니고 봄이죠. 그죠? 사상체계로 본다면은. 미토는 오행 쪽으로 보면 토예요. 오행 쪽으로 표현하라 하면 토, 음토. 그 다음에 여기 가을에 가면 뭡니까? 신, 유, 술토라는 게 있죠. 그 다음 겨울에는 해, 자, 축토라는 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거. 그죠? 그 야들은 오행적으로 구분하자면 토예요. 어떻게 토냐면 진토가, 진토는 여기 양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토는 음토에 소속돼 있고, 그 다음에 술토는 또 양의 토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축토는 또 음의 토에, 오행적으로 음양으로 저렇게 구분돼 있어요. 이렇게 소속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지지는 상당히 음양적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우리 현실적 환경은. 이렇게 변하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이가 태어나서 인호술 성정으로 생왕사절하는 가운데서 자꾸 이 사람이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의 현실적 자연은, 우리 천리의 자연의 가을은 어떻습니까? 만물을 정신적으로, 그죠? 뭔가 결정체를 만들어내기 위함.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만들기 위해서 자양분이 뿌리로 다시 하강하죠. 하강하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 몸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정신적 시근은 들고 이런 거죠. 그런 환경을 말한다. 그래서 정신은 안 들지만 육체는 많이 늙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수분이 하강하니까 물을 많이 드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 자, 60갑자는 그러면 60갑자는 갑자니까 갑자가 가장 먼저 붙죠. 여기서는 갑인이 가장 먼저 붙었어요. 왜 갑자가 가장 먼저 붙었겠습니까? 이유. 왜 갑자가 가장 먼저 붙었겠냐? 여기서 보면 갑인이잖아. 이야. 아, 그 노래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또. 그렇지. 두 가지 다 아주 핵심적인 정답을 말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 잘하는데 점점 잘하시네요. 공부를 안 하신 듯 할 공부를 하신가 봐. 예, 맞습니다. 아주 진짜 말씀 잘해 주셨어요. 씨앗에서 금방 바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글자들을 분석해 보면. 그죠? 씨앗에서 촉이 나온 거잖아. 또는 하루에 변화하면서 어제에서 오늘로 가장 빠른 시간 자시예요. 천간에 가장 빠른 글자가 갑자잖아. 그래서 갑자기, 그죠? 갑자기. 이래서부터 시작하면 또 뭡니까? 을은 을해, 갑자, 을축으로 가잖아. 갑자, 을축. 이 차례대로 붙습니다. 갑자, 을축. 그다음 인이죠. 병인. 그죠? 병인, 정묘, 기사, 무진, 기사, 이제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가면은 60개가 딱 되면은 갑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60갑자가 어디에 있다? 60갑자의 그 근원은 음양적 변화다 이거예요. 음양적 변화. 음양을 펼쳐보니까 60갑자까지 가더라는 거고, 이 모든 것은 음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음양이 어떤 성정을 말하는지를 아까 우리 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양이 또 5개의 기호를 갖다 붙였죠.
그죠? 시작을 해서 확산하고 뭔가에 의해서 변화하게 하고, 그죠? 다시 금에 수렴하게 하고, 뭔가 다시 이 본래대로 돌아가고 조용하고. 그럼 목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목은 이제 막 태어나서 아이가 성장하는 갑과 을의 상태 또는 인묘진의 상태잖아요. 여기 이제 목이잖아. 그럼 목을 놓고 보면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태어났어. 그죠? 그럼 자, 목은 여기입니다. 뭔가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태어나서 어디로 가기 위함? 화로 가기 위함이잖아요. 이 화라는 공간은, 여기는 목의 공간, 목이라는 공간은 화로 가기 위함이죠. 그죠? 다시 수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처럼 아이잖아. 아이가 여기 화의 화려한 상태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라서 사회에 나가기, 진이란 글자는 사회에 나가기, 진출하기 위한 모든 준비 단계는 끝났다. 그럼 어떻습니까? 준비 단계, 학교 다 졸업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까지를 치면은 만 19세 정도가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런 환경을 말한다. 그래서 아직도 이 시기를 말하면 아이의 상태, 청소년 시기, 이렇게 봅니다. 청소년. 그럼 이 아이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목의 성정이라. 천방지축. 호기심도 많고, 계속 성장하고자만 하고, 뽀뽀대 폼만 잡고, 이런 성장들. 그 청소년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 목의 성정이에요. 또 아주 어린애들이 하는 성정들이 또 목의 성정들이에요. 갑목, 인묘, 이런 글자다. 진으로 가면 좀, 그리고 갑진은 상당히 많이 성장된 상태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런 환경을, 그러자 목의 성정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화의 성정은 사회로 나감. 지금 청강과 지지를 오행 다 섞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리고 화의 성정, 사회로 나감, 사오미 구간이잖아요. 그죠? 천리, 병정 환경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병정, 하도 낙사하면서 제가 수에 관한 것도 말씀드렸죠. 어허이, 참네. 또 가로로 흔들면 안 된다. 아니, 지난번에 하도 낙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들, 어허이, 아이가는 아까 내가 노트를 봤는데. 교수겠다니까 혹시 부산에서 했냐는 이야기가 수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죠. 수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낙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도 낙서하면서 하면서 그 점이 홀수는 양수고 했잖아요. 그래가 이 가불병정의 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신다니까. 이거 완전히 아닌 건 아니죠.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기억나시면 돼요. 자, 딴 사람들 다 결석했다. 예. 자, 다시 돌아왔어. 그럼 이 화해한 상태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간의 것은, 천리의 것은 병정화의 상태고, 병정화란 만물이 화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름의 조건. 덥고 화려한 그런 조건을 만드는, 그러하니 천수상하니 지수형은 어떻다? 꽃을 피우고 만물의 형상으로 보여지잖아요. 이런 천기를 받아서, 그죠? 천의 기운을 받아서 천수상하고 형체를 만물이 꽃을 화려한 그런 환경으로 꽃을 피우게 되더라. 그 구간이 사오미의 구간이죠. 여름에. 그럼 사오미의 구간. 쌤, 저거 네. 화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됩니까? 예. 화라는 거는 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가 너댓개씩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댓개씩, 예. 그런 사람들은 그 음의 기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상, 그런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에 보이니까.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감출 게 없다. 다 드러나다. 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드러낸다. 감추는 게 없다. 첫 번째로 그런 거고. 또 화란 여러 가지 이제 성정이 나오잖아요. 그 성정이 그 사람한테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화는 가볍다. 화는 말도 잘한다. 또
활동하는 구간이잖아. 친화력이 또 대단하겠구나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가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 참 이선생님 안 나오셨네. 저분이 딱 그래요. 그 화려함의 어떤 것들이 좀 가벼워 보이고 하나님의 어떤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중심을 자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막 긍정적으로 막 하고 싶고 친화력을 막 발휘하고 싶어도 수라는 것이 작동을 하죠. 얌전해져야지, 좀 점잖아져야지. 이게 이제 동시에 이선이 그리 가능한 거예요. 화만 있다고 놓고 보면 화의 성정은 아주 가볍고 밝고 투명하고 천하를 다 이래 밝혀주니까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죠. 저가 뭐 뭔가 있을 것 같다 밝고 화의 성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아니 제 말이 그게 예. 아니고 네. 보통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 그렇죠. 음양으로 항상 음양이. 음양이니까 예.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계가 보이느냐고. 죽은 사후 세계가 보이냐고? 그게 영가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가 그- 많으면 밝기 때문에. 또 귀신 신화를 까먹는 말씀을. 자, 영적인 것은 우리는 지금 학문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얘기를 하는 거 혹시 나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 너무 밝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자, 그거는 자 화의 성정을 보면 화의 성정으로만 놓고 보면 다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맞아요. 숨김이 없다, 다 본다라는 것도 맞는데 화만 그래 이제 조건을 따집니다. 화만 있다. 화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러면 화가 많다는 것은 보통 한 4개, 5개 이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노인이 화의 염상격, 종격이다. 예를 들자면. 염상격, 종격이면 그 사람은 성정이 어떨까요? 그럼 그 사람들 전부 점쟁이가 다 돼야 돼. 무속인이 다 돼야 돼요. 맞잖아요. 그 논리라면. 지방에서 일합니까? 그런 게 이제 내가 그걸 뭐 이 사후 세계를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감추지 않고 다 까발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저 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사람들 왜 밝아 보이거든. 그냥 훤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기운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화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 많습니다. 또 굉장히 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친화력도 발휘가 되죠.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지 밝다는 것은 어둠의 세계를 밝게 하는 화에서도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 음양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지. 저는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화의 성정은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은 사회생활을 할 때, 그죠? 사오미, 사회생활을 사에서 시작하고 오화로 미토, 아주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한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낮이잖아. 병정화. 아주 밝잖아.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생각을 많이. 그래서 같이 천지를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리에 여기 있잖아요. 리에 천 기운적인 것을 말하고, 그죠? 지지는 요 이제 사상의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그래서 요 미토의 개입에 의해서 이제 다시 금의 기운으로 하강하는 거죠. 미토에.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토생금 하잖아. 우리 오행상.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잖아요. 그죠? 요 천리의 것은 요래합니다. 근데 지지 형상에서 보면 토생금이 토가 4개나 있는데 다가 토생금 하겠냐는 거죠. 요것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토생금 하는 토는 그렇지. 야, 박수. 맞습니다. 진짜. 그죠? 미토가 토생금 하는 토단 말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운성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사회생활을 아주 왕성하게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왕, 근록,
제왕, 그 다음에 뭐니까 쇠로 나가잖아. 쇠란 아직 왕성하잖아요. 제왕 다음에 쇠라. 다 해방 같거든. 아주 화려함을 다 지나온 나. 현재. 그럼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를 보면 선수 시절을 다 경험해서 지금은 코치나 감독해야 되는 상태, 한 발 뒤로 물러난 상태를 이야기하죠. 정신적인 것을, 그죠? 내가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모로 가는 거죠. 병사모. 그 12우선과 덧붙입니다만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토익에 금의 시기로 가는 거죠. 신유술. 그 신유술은 가을이죠. 신유술. 그런 이 글자들은 경신금이나 신유술의 환경은 어떠다 정신적인 것을 말하고 천리를 말하고 이거는 천수상해서 지수형을 만들어 놓은 상태. 가을에 형상으로 가을의 형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신유술로 표현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해자축만 겨울로 가다. 그죠? 해자축. 천의 거는 임계수라 말하고 지제는 해자축의 수를 말한다. 그죠? 오행으로 놓고 보면은 목은 인묘를 말하고, 그죠? 인묘. 또 화는 사오를 야과 야와 같이, 갑과 을과 같이. 요거는 지지의 것은, 요거는 하늘의 것. 갑목, 음목, 을목. 요 인목이 하늘에 가니까 갑목이 되고, 요 을목의 형상이 내려오니까 묘목이 되고, 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사오도 병화와 정화로. 그죠? 그 다음에 신유도 경금과 유금. 이렇게. 유금을 천기로 바꿔보세요 하면 어떤 글자냐면 신금의 글자인 거예요. 그리고 경금을 지지 형상으로 바꿔보라 이야기하면 신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의 뿌리는 야다. 이거예요. 같은 오행이라도 한 뿌리로 봐준다. 이거예요. 목의 뿌리는 천간에 갑목이 있어. 그럼 지지에 뿌리가 있나 없나라고 하잖아. 그게 튼튼하나 안 튼튼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간에 있는 기운이 탄탄하나 이거예요. 이걸 보는 거죠. 뿌리가 있나 없나라는 얘기를. 그럼 임계수도 마찬가지야. 그럼 나머지는 아까 계절과 계절을 변화하게 하는 것들은 각 계절 속에 있지만 오행상 구분은 토로 한다라는 거죠. 토로. 그 다음에 육식갑자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각각의 목, 화, 토, 금, 수로 계절적으로 어떤 변화, 오행인 것과 그 다음에 천의 끝에 오행인 것과 천지 오행이, 그래서 천지가 또 맞물려 있는 뿌리, 각자의 자기 것. 그죠? 그러니까 결국 토를 보게요. 토를 이야기하자면, 오행적으로 토를 이야기하자면, 진토와 술토는 하늘에 가면 양의 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토와 축토는 하늘의 천리의 기토의 음의 토의 성정을 갖고 있고, 이 말이에요. 그죠? 이래. 이해되시죠? 이러면 음양, 오행과 사상 10개의 천간과 12지지까지 끝 다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기초가 더 나가면 또 시간도 잠깐 쉬었다가 후반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셔도 좋습니다.